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얘기 이 얘기 해보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 설계자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책임이다. 이게 이제 국힘에 논리고, 이재명 측에서는 토건세력과 손잡고 공공개발 반대했던 거다 국힘이. 아니 양쪽의 말을 종합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수박이에요, 수박. 겉은 푸른 공룡이었고 속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둘 다 맞는 얘기라면. 여기에 조인들이 대거 지금 연루된 게 최근까지 제일 이슈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순환 전 검찰총장, 이경재 변호사, 곽상도 의원도 어쨌든 검사 출신이고. 이분들이 여기에 뭐 법률 자문, 고문,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아갖고 박영수 의원도 딸이 이제 그 아파트 분양권 지금 뭐 한 7억대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호가는 한 15억에서 19억 사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퇴직금이 50억이라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뭐 몇 억 정도 이제 돈 같지도 않아요 이제. 국민의힘도 막 그냥 50억 한 5천만 원 받은 것처럼 얘기해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뭐 또 산재가 들어갔다라고. 거의 노동자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귀족 노동자입니다. 기업들이 다 이렇게만 해주면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곽 의원님이어서 한 거다. 그건 잡혀갈 일이죠. 남욱이 키맨으로 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제 민영개발할 때도 연루가 됐었다고 하고 천화동인의 뭐 하나를 소유하기도 했었고, 남욱의 설이 하나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SK증권을 통해서 돈이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이 대장동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화려한 분양을 하고 있는 것도 SK건설 소속 아파트.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금의 처음 출발 그리고 최종적인 자금의 회수를 다 SK가 하는 모양새인데, 이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뭐 구속이 됐다가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겹치면서 사실 이게 뭔가 SK가 보험 성격으로 이걸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SK가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SK 돈이 왔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이제 지금 껴있는 이 법조인들이라든지 업자들이라든지 약간 더 안심할 수 있고 더 뭔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대장동이라는 데서 그 이전부터 이걸 하려고 했거든요. 남욱 변호사와 그 일당들이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이미 그 개발 얘기 나올 때부터 계속 사가지고 그냥 땅을 그냥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해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됐을 때는 이미 그러고들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갖고 개발하는 거 아니면 개발할 방법이 없는 거였잖아요, 이미. 좋은 고명은 됐다. 보험곡이 한 5점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는 된 건 분명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본질적으로 이 사건 어떻게? 이거 일설에는 남욱 변호사가 예전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기점으로 막 김만배 쪽하고 엄청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주도권이 넘어갔다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주도권이 완전히 그러면 옵티머스의 이혁진에서 김재현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갔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어우러져서 어느 정도 하는 판으로 간 거고, 그거 보면 법조인 또 굉장히 이거 뭐 대연정입니다. 올스타전이요, 올스타전. 그렇죠. 이 팀의 정체는 드림팀이다. 박근혜 수사한 사람도 들어가고 최순실 변호한 사람도 들어갔어요. SK 뭐 이런 것들 다 어우러져 가지고 각계 이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서 도둑들에도 보면 제가 이분들이 도둑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 영화 도둑들에도 보면 온갖 전문가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거의 팀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드림팀.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히스토리를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게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이재명 기사가 설명을 했잖아요. 원래 공공이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로비를 해가지고 민영으로 됐다가 그걸 내가 다시 공공으로 돌렸다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이전에 또 있어요. LH가 자기들 사업을 하려고 하던 것을 이게 엎어져가지고 민영으로 가려고 하다가 LH가 그러면 규모를 줄여가지고 성남시랑 하는 걸로 하자. 거기서 다시 출발한 공공개발 시도가 있었고, 그걸 엎으려고 한 게 이제 한나라당이고, 대장동이라는 데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이걸 개발을 하니 마니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 무조건 얘기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돈은 그렇죠. 모이게 되고 온갖 업자들이 모여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행히도 로비를 하는 과정,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등장해가지고 다 뭐 이거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다 이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잡혀가고 남욱 변호사 구속 기소됐는데 거기서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무죄 받고, 이런 엎치락 뒤치락 속에서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겁니다. 업자들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다시 민간 합동으로 한다고 했으니 이건 이제 마지막 해볼 기회인 거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심고 또 잡혀가면 안 되니까는 데려올 수 있는 모든 법조인 다 데려오고 SK 돈도 가져오고 드림팀 구성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확 해먹은 거. 지금 얘기하는 이제 남욱이 키맨인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설계자는 남욱. 야, 이게 진짜 도둑들 같다. 네. 조직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김만배 선생님이시고, 그 외에 이제 또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해요. 실무적으로 정모 회계사 있고. 저는 키맨이 남욱이 아니라 유동규라고 봐요. 거기도 중요해요. 어쨌든 유동규가 설계자인 건 맞아요. 공영적으로
전체 그렇죠, 예. 판을 설계한 거는 그 유동규의 그 설계도 남욱의 설계 안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무 집행단위가 유동규가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가 무엇이냐? 가까운 관계인 건 맞잖아요. 유동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또 측근으로서 자리에도 임명이 되고 했던 사람은 맞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한 가지는 진짜 유착 관계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까지도 들어가는 판인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유동규하고 정치적 동지였다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보면 여러 세력들이 지지층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뭐 이재명 지사가 당신이 전문가고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제 좀 거리를 띄우고 있었는데 유동규가 잘못했을 경우 이 두 가지의 극단적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유동규하고 이재명 어느 정도였느냐 이거를 규명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인가를 하고 사업자 심의할 때 사장 대리를 하고 뭐 이런 이력이 있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분명히. 근데 이분이 본질적으로 뭐냐를 봐야 돼요. 직업이 뭐냐 이분이. 공무원인 것 같잖아요. 남욱 변호사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 후배가 있어요. 정모 변호사라고. 네. 정모 변호사를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뭐 남욱 변호사가 심었는지 본인이 갔는지 아무튼 가죠. 예. 예,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사업체 선정할 때 화천대유가 껴있는 컨소시엄 선정하는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분이. 네, 심사도 하고. 예, 근데 이 정모 변호사랑 유동규 씨랑 같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한대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본질적으로 뭡니까 유동규 씨의 본질은? 남욱, 정 변호사, 유동규 이렇게 이어지는 어쨌든 요 설계의 그림이다. 정 변호사는 또 얼마 전에 도시개발공사가 가가지고 자기가 채점한 걸 다시 자료를 보러 그렇죠. 갔다고. 아, 그렇죠. 이상한 행동이죠 이거는 일단은. 제가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리고 이거 다 내내 망상입니다. 혹시 이거 사실로 받아들이지 나 마세요. 내내 망상이라고 그러면 왜냐면 어떡해요. 왜냐면 우리가 또 고발당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결에 불쌍하잖아요. 돈도 없는데. 출연진의 의견은 우리의 의견과 다릅니다. 네, 아무튼 인물로 따지면 남욱 변호사가 제갈량 정도 되고 들어보죠. 예. 예, 유동규 씨가 방통 정도 되는 거예요. 천하 삼분지계라는 대전략. 요거는 남욱발인데 네. 그러면 촉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배를 묶읍시다는 방통이 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은 대단하다. 이분은 진짜 역사에 남는다. 아. 네. 그리고 곽상도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곽상도는 그럼 이 판에서 만약에 뭘 끼었다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한 20년 전에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성남 파크뷰를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이쪽 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예, 단순히 권순일 정도의 어떤 법 지식이 아니라 이 판 부동산 판을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소명을 하려면 그 부분까지도 이제 헤쳐나가야 될 겁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나는 잘 설계된 오징어 게임의 말이었다가 아닌데 그게 진심일까요? 그분 만나고 술 한잔 하고 싶어. 난 이게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냐?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냐? 곽상도 의원 아들 빼고 다 해고 당했으면 인정. 두 가지 측면만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거, 유불리가 어떻게 될 거냐의 부분이랑 이재명 지사가 어디까지 드러나면 본인이 이제 뭐 대선 후보 사퇴라 이런 요구도 지금 정치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만 좀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는 일단 뭐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는 이상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수사가 되고 얘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본선에 가면은 수도권의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는 본선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네.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 사퇴라 뭐 이렇게 가려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뭔가 이해관계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부적절한 일이 있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퇴라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 성과라고 주장을 하고 저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장지구 개발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남시 입장에서 임대주택이 2개 블럭인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뭐 결론 안 나가지고 아무도 사업을 안 들어와가지고 결국 그것도 이제 분양으로 다 전환한 다음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볼 때 그게 누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냐 이거 본질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설명해야 될 정치적인 어떤 대목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든지 다 파보면 국민의힘 사람들만 나올 거다 이걸 넘어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니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조급하게 판단한 게 있어서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바로잡겠다. 여기에 메시지를 방점을 찍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된다. 김준일 평론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당장의 현 수준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타격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 경선 끝날 때까지는 이 지사를 흔들지 못하는 이슈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본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앞으로 그건 진척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기준선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타격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하고 비슷해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손준성한테 직접적으로 고발 사주를 지시한 증거는 안 나오더라도 복수의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가 가담했다는 게 드러나면 타격을 먹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의 경우는 그 수준이 어떤 거냐? 유동규 씨가 직원들의 건의라든지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 못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갔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그런 오더를 내린 적이 있다. 먹으려는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야 이거 그냥 해, 묵살시켜, 이렇게 만약에 했다라는 게 드러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라도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묘한 거는 저는 이재명, 윤석열 둘 다 현재 악재, 최대 악재를 만난 거죠, 둘 다. 근데 그냥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상한 거는 둘이 본선에 올라오잖아요. 이제 무당층 입장에서는 누가 더 문제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 어떻게 할 거냐. 예, 그게 좀 궁금하고, 저는 사실 제3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정치를 그동안 똑바로 했었으면 둘 다 아니지 않냐, 그래서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 뭐 안철수가 예를 들어서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 정치를 몇 년 동안 해왔느냐, 그거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거기에는 많이 미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한편에서는 제3정치인 누가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홍준표 같은 집이에요. 단맛, 신맛, 쓴맛이 다 납니다. 그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켓 한이 아냐니? 저는 마켓 한이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